10년 전 겨울, 창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다. 태우는 말없이 코트를 입었고 수지는 거실에서 등을 돌리고 앉아 있었다. 그만하자, 우리. 태우의 말은 차가웠고 단호했다. 수지는 그 말을 믿지 않았다. 이별을 통보받을 준비도 이해할 각오도 되어 있지 않았다. 왜 이렇게 쉽게 끝내? 지쳤어. 너도 알잖아. 우리 서로 상처만 주고 있잖아. 그날 수지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떠나보냈다. 하지만 태우가 모르는 게 있었다. 그녀는 이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는데 공짜입니다. 이미 그의 아이를 품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10년이 지난 어느 날, 평범하던 저녁 풍경을 깨뜨린 초인종 소리, 딩동. 미연은 조리하던 손을 멈췄다. 전면 초인종 화면에 낯익은 얼굴이 보였다. 믿기 힘든 현실. 10년 전 남편의 전처였던 수진이 그 앞에 서 있었다. 태우 씨 좀 볼 수 있을까요? 거실에서 뉴스 소리를 듣던 태우는 방문 앞에 선 이름에 얼어붙었다. 수진? 수진은 무릎을 꿇었다. 하윤이가 우리 아이가 간이식을 받아야 해요. 의사가 말했어요. 당신 간만 맞는다고. 시간이 멈춘 듯 거실은 숨을 죽였다. 하윤이? 태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 딸이라고? 밤이 깊었다. 미연은 방 안에 홀로 앉아 거실에서 들려오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었다. 과거 수진과 태우가 왜 헤어졌는지, 왜 아이가 숨겨졌는지 지금껏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진실이 펼쳐졌다. 수진은 조용히 털어놓았다. 그때 난 당신 어머니에게 쫓겨나다시피 했어요. 어머니가 사립탐정을 고용해서 내 집안 배경을 다 조사하셨더라고요. 아버지가 술에 취해 폭행으로 전과가 있다는 것, 어머니가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한다는 것, 오빠가 고등학교 중퇴의 일용직이라는 것, 모든 게 드러났어요. 태우는 숨을 죽이며 들었다. 그때 그 일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다.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집안과 혼인하면 우리 가문의 먹칠이다. 당장 헤어져라. 아니면 너를 포기하겠다. 그래서 난 당신을 포기했어요. 비겁했죠? 사랑보다 가족을 택했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이가 생긴 것도 몰랐죠. 알았을 땐 이미 늦었고 나는 혼자 키웠어요. 고생 많았지만 후회는 안 해요. 그런데 지금 아이가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간절하게 당신을 찾아온 거예요. 태우는 고개를 떨궜다. 그가 생각한 과거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 그는 책임지지도 못한 채 누군가의 인생을 산산조각 냈다는 것을 처음 실감했다. 이건 말도 안 돼. 당신 설마 진짜 간 줄 생각은 아니지? 미연의 목소리가 거실에 터져나왔다. 태우는 아무 말 없이 술잔을 쥔 손만 덜덜 떨고 있었다. 그 아이 불쌍하다는 거 알아. 하지만 우린 지금 우리 가족이야. 난 뭐가 되냐고 나는. 미연아, 진정해. 진정하라고? 당신은 지금 뭐 하는 거야? 10년 동안 내가 모르고 살았던 아이가 갑자기 나타나서 당신 간을 달라고 하는데 진정하라고? 미연은 소파에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다. 나는 결혼한 지 8년 동안 아이를 못 낳아서 병원을 얼마나 다녔는데 시험관 시술도 3번이나 실패하고
매달 병원에서 호르몬 주사 맞으면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런데 당신한테는 이미 딸이 있었다는 거야? 그것도 10년 동안 내가 모르게. 미연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 미연이가 아이를 못 낳으니 우리 집안대가 끊어진다고 하셨어. 그때마다 내가 얼마나 죄송하고 미안했는지 알아? 그런데 알고 보니 당신 아이가 이미 있었잖아. 나만 바보였네. 태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당신이 나랑 결혼하기 전에 이미 아이 아빠였다는 거야? 내가 8년 동안 불임으로 고생하는 동안 당신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야? 미연아, 나도 몰랐어. 정말 몰랐어. 거짓말하지 마. 아이가 10살이면 당신이 결혼하기 2년 전에 태어난 거잖아. 그때 당신 나이가 몇 살이었는데 몰랐다고? 태우는 미연 곁에 앉으려 했지만 미연이 손을 뿌리쳤다. 가지 마. 지금 당신 얼굴 보면 진짜 미칠 것 같아. 그때 안방에서 시어머니가 나왔다. 지팡이를 짚고 휘청거리면서도 두 사람에게 다가왔다. 그 여자가 간이식 핑계로 다시 들어오려는 거야. 계산 다 된 거야. 그 아이, 태우 붙잡는 미끼야, 미끼.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태우가 일어나 어머니를 부축했다. 뭐, 내가 틀렸다는 거냐? 내가 그때 그 여자를 쫓아낸 게 틀렸다는 거냐? 어머니, 아니야. 내가 옳았어. 그런 집안 출신이 우리 가문에 들어올 수 없었어. 지금 봐라. 결국 아이를 이용해서 돌아왔잖아. 미연이 벌떡 일어섰다. 어머니,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아이는 죽어가고 있는데요. 그것도 다 계산이야. 그 여자가 얼마나 강교한지 몰라서 그래. 태우가 어머니의 어깨를 잡았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하윤이는 제 딸이에요. 제가 책임져야 할 아이예요. 시어머니는 태우를 빤히 바라보았다. 너 정말 그 여자 편을 들 거냐? 지금 내 옆에 있는 미연이는 뭐가 되는 거냐? 어머니가 그때 그렇게 강요하지 않았다면, 수진이와 제대로 헤어지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태우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다. 뭐라고? 사실이잖아요. 어머니가 사립탐정까지 고용해서 수진이를 쫓아냈잖아요. 그때 제가 좀 더 용기가 있었다면. 시어머니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내가 지금 나를 원망하는 거냐? 너를 위해서 한 일인데? 저를 위해서였다고요? 정말 저를 위해서였나요? 태우는 평생 어머니에게 한 번도 대들어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어머니 체면을 위해서 한 일 아니었나요? 어머니 친구들 앞에서 자랑할 며느리를 원했던 거 아니에요? 태우야, 미연이 소리쳤다. 어머니한테 왜 그래? 어머니가 잘못한 게 있다 해도 어머니는 어머니야. 태우는 미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지금까지 숨겨왔던 모든 감정이 드러나 있었다. 미연아, 미안해. 어머니한테 화낸 게 아니야. 나한테 화가 나는 거야. 내가 너무 비겁했어. 그때도 지금도. 시어머니는 소파에 주저앉으며 중얼거렸다.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냐? 내 아들을 위해서 한 일인데. 며칠 후 병원에서 연락이 왔다. 하윤회관 수치가 급격히 떨어졌다는 것. 의사는 경고했다. 일주일 내로 수술이 잡히지 않으면 간 기능이 완전히 정지됩니다. 그날 밤
태우는 아무 말 없이 창고에서 오래된 박스를 꺼냈다. 수진과 함께 찍은 사진 한 장, 그리고 아이의 병원 기록. 거실로 나온 그는 조용히 미연 앞에 앉았다. 미연아, 어머니한테 화낸 거 미안해. 괜찮아. 어머니도 나름 당신 생각해서 한 일이잖아. 잘못된 방법이었을 뿐이지. 미연은 태우의 손을 잡았다. 그런데 정말 간이식 받을 거야? 미안해. 미연아, 내가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데 못 본 척하면 내가 사람이 아니야. 미연은 울었다. 화도 나고 슬프기도 하고 배신감도 밀려왔지만 그가 진심이라는 건 알 수 있었다. 어머니는 뭐라고 하셔? 어머니는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셔. 그래도 부모님이니까 언젠가는 이해해 주실 거야. 태우는 한숨을 깊게 쉬었다. 사실 어머니가 미워. 그때 왜 그랬는지, 왜 수진이를 그렇게 쫓아냈는지. 하지만 어머니는 어머니잖아. 나를 낳고 키워주신 분이고 용서할 수밖에 없어. 당신 참 바보야. 왜? 어머니 때문에 이렇게 된 거면서 어머니를 원망해야 하는데 어머니를 용서한다고 하고. 미연은 태우의 뺨을 쓸었다. 그런데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끝난 거야. 아니, 난 끝낼 생각 없어. 하지만 이건 내가 져야 할 책임이야. 하윤이는 내 딸이야. 그리고 너는 내 아내야.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수진이랑 하윤이는 어떻게 할 거야? 태우는 잠시 생각했다. 모르겠어. 솔직히 모르겠어. 하지만 하윤이가 살아야 한다는 것만은 확실해. 그 순간 안방에서 시어머니의 신음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태우가 급히 일어나 안방으로 달려갔다. 시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을 리가 있나? 내 아들이 나를 원망하는데. 어머니, 태우야. 어머니가 정말 잘못했을까? 그때 그 여자를 쫓아낸 게 잘못이었을까? 태우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 지금은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윤이가 살아야 하는 게 먼저예요. 하지만 어머니는 아직도 그 여자가 믿어지지 않아. 어머니, 제발 이해해 주세요. 시어머니는 태우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알았어. 엄마가 참을게. 하지만 약속해라. 그 여자 때문에 미연이를 버리지는 말아라. 네, 어머니. 약속할게요. 태우는 어머니를 안아주었다. 분명히 어머니를 원망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어머니였다. 평생 자신을 키워준 사람이었다. 그날 밤 태우는 수술 전 마지막 밤을 보내며 생각했다. 어머니도 미연도 수진도 하윤도 모두가 소중한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하윤을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하윤은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이었고 태우도 병실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었다. 수진은 회복실 밖 벤치에서 기도하듯 두 손을 모은 채 앉아 있었다. 그 곁엔 조용히 앉은 미연의 모습이 있었다. 하지만 둘 사이의 분위기는 결코 편안하지 않았다. 아이, 괜찮아질까요? 수진의 목소리는 하루 종일 울어서 쉬어 있었다. 글쎄요. 의사 말을 믿어야죠. 미연의 대답은 차갑고 건조했다.
미연 씨, 정말 미안해요. 이런 식으로 찾아와서 미안해할 건 우리 남편이죠. 책임져야 할 사람이 책임지지 못한 거니까. 미연은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 안에는 분노가 꿈틀거리고 있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이해할 수 없어요. 10년 동안 왜 연락 한 번 안 했어요? 아이가 아픈 것도 아니고 그냥 잘 살고 있었다면 평생 숨기고 살 생각이었던 거 아니에요? 수지는 고개를 떨궜다. 말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말을 해요? 당신 남편이 결혼한 지 몇 년 안 된 상황에서 그럼 지금은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남편간이 필요하니까? 미연의 목소리에 날이 섰다.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솔직히 말해봐요. 만약 하윤이가 건강했다면 평생 우리 남편이 아버지라는 걸 숨기고 살 거였잖아요. 수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미연의 말이 맞았기 때문이다. 저는 8년 동안 아이를 못 낳아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요? 시어머니한테 얼마나 미안했는지 알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미 손녀가 있었네요. 참 웃기죠. 미연 씨, 웃기는 건 저만 몰랐다는 거예요. 시어머니도 알고 계셨을 텐데 저만 바보처럼 모르고 살았네요. 미연은 일어서려 했다. 어디 가세요? 집에 가려고요. 여기 있으니까 답답해서 숨이 막혀요. 미연 씨, 제발 조금만 더 있어 주세요. 하윤이가 깨면 그 아이가 깨는 게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저는 그 아이 엄마도 아니고 그냥 아버지간 제공해준 사람의 아내일 뿐이에요. 미연은 가방을 들었다. 하지만 그래도 태우 씨 아내잖아요. 그러게요. 전 그냥 아내일 뿐이에요. 아이도 못 낳는 불임 아내. 그때 중환자실에서 간호사가 나왔다. 하윤 엄마 되세요? 아이가 깨었어요. 의식이 또렷해요. 수지는 벌떡 일어났다. 미연도 멈춰섰다. 미연 씨, 혹시 같이 들어가실 수 있을까요? 솔직히 혼자 들어가기가 무서워요. 미연은 한참을 망설였다. 왜 제가 들어가야 하죠? 저는 그 아이와 아무 관계도 없는데. 그래도 태우 씨 아내잖아요. 그리고 이 모든 상황에서 제일 피해를 본 사람이 미연 씨라는 거 알아요. 미연은 수진을 쳐다봤다. 피해요? 네, 맞아요. 제가 제일 피해를 봤죠. 그런데 왜 제가 그 아이한테 친절하게 굴어야 하죠? 안 그래도 돼요. 그냥 옆에만 있어 주세요. 미연은 한숨을 쉬었다. 한 번만이에요. 그 아이 확인만 하고 나갈 거예요. 중환자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하윤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아프지 않아요. 정말 아프지 않아요. 다행이다. 우리 하윤이. 정말 다행이야. 수지는 딸의 손을 잡고 울었다. 미연은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엄마, 이분은 누구예요? 하윤이 미연을 보고 물었다. 이분은 수진이 말을 망설이자 미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나는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야. 내 엄마 친구. 네, 감사해요. 하윤이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다. 뭐가 고마워? 엄마가 말했어요. 많은 분들이 하윤이를 위해 도와주셨다고. 미연은 하윤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자신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그
아버지가 간을 제공했다는 것도, 그 아버지에게 다른 가정이 있다는 것도. 하윤아, 앞으로 어떻게 살 거야? 엄마랑 같이 살 거예요. 그리고 빨리 튼튼해져서 학교도 가고 싶어요. 그래, 그렇게 해야지. 미연은 일어서려 했다. 이제 가볼게요. 아, 네. 감사했어요. 수진이 일어나 미연을 따라 나왔다. 미연 씨, 정말 고마워요. 뭐가요? 전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래도 옆에 있어줘서. 미연은 수진을 똑바로 바라봤다. 수진 씨, 한 가지만 약속해줘요. 네. 하윤이한테 우리 남편이 아빠라는 걸 절대 말하지 마세요. 그 아이가 알 필요 없어요. 하지만 뭐요? 그 아이가 알면 뭐가 좋아져요? 우리 남편한테 달라붙을 거예요.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저는 이 일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하윤이가 건강해지면 우리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게 모두를 위해서 좋은 거예요. 미연 씨, 그리고 한 가지 더. 앞으로 우리 남편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간 제공은 끝났으니까 이제 각자 살아가요. 미연은 그렇게 말하고 병원을 나섰다. 복도에서 태우가 휠체어를 타고 나타났다. 미연아, 어디가? 집에 가려고. 하윤이는 봤어? 네. 다행히 깨어났더라고요. 미연은 태우를 보며 말했다. 이제 당신 할 일은 끝났어요. 빨리 회복하세요. 미연아. 뭐요? 더 할 말 있어요? 태우는 미연의 차가운 표정을 보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저 먼저 갈게요. 택시 탈 테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미연은 그렇게 말하고 병원을 떠났다. 태우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 시작이 행복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청취자님,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결말은 어떻게 됐으면 하시나요? 댓글로 생각을 나누어 주세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노쇼가 다음 영상에서도 함께 할게요. 아직 좋아요, 구독을 안 하셨다면 꼭 응원해 주세요.